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우덕화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있는 크래그사의 포켓홀 지그 720 프로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홀 지그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기존에 출시되었던 K4 모델 그리고 R3 모델도 갖고 있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실에 있는 수납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쓰고 있는 벤치 의자 겸 신발장을 만든다거나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포켓홀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포켓홀이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재와 목재를 결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원목을 생각을 했을 때 원목 가구를 생각을 했을 때 목재와 목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떠올리는 게 짜맞춤이죠. 근데 짜맞춤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은 그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 튀어나온 부분이 꼭 들어맞게끔 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결합을 시키면 굉장한 강도를 갖게 된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짜맞춤이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짜맞춤이라는 것은 이 들어가고 나온 곳에 어떤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야 결합의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크면은 헐렁헐렁해서 제대로 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돼요.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건 작업량이 많다는 뜻이고, 때문에 집에 한두 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특별하게 있는 거,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목으로 만들고 짜맞춤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능한 일이지만, 안방의 옷장 같은 경우, 붙박이장 같은 거겠죠. 붙박이장, 책장, 신발장, 이런 것들을 짜맞춤으로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가능은 하지만 작업량이 너무 엄청나고 돈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목재를 결합하는 방식이 나사못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목재와 목재를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나사못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나사못을 이용해서 하는 결합이고, 나머지 하나가 포켓홀 방식이에요. 포켓홀 방식도 스크루를 쓰는데 이제 일반적인 스크루 결합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어떤 가구든 붙박이장이나 신발장이나 책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가 되겠죠.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박스 형태가 되는데, 이 박스 형태가 되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에 이렇게 박스 형태가 됐을 때 어느 한 목재는 다른 목재의 끝부분을 이렇게 덮는 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이때 일반적인 스크루 결합은 이 바깥쪽 덮고 있는 이 목재 쪽에서 바깥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 안쪽 판과 바깥쪽 판을 결합하는, 바깥 쪽에서부터 나사못이 들어가서 안쪽과 결합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나사못 결합이고, 포켓홀 방식은 그것과 반대예요. 바깥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덮여지는, 끝부분이 덮여지는 이 안쪽 판의 끝부분에 포켓홀을 만들어서 그 포켓홀 쪽으로 나사못을 넣어가지고 이 안쪽 판과 바깥쪽 판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포켓홀 방식의 결합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이 일반적인 스크류 결합 방식을 이용해서 이 상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바깥쪽에서 구멍을 뚫고 바깥쪽에서부터 나사못을 넣어서 바깥쪽의 부재와 안쪽의 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방금 일반적인 스크류 결합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스크류 포켓홀 방식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된 그 판재를 4개를 놓고 상자 형태를 만듭니다. 상자 형태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이 맞닿은 부분이 어떤 판재, 지금 여기서는 이 2개인데요. 이 2개는 이 2개에 의해서 끝부분이 덮이게 되죠. 끝부분이 덮이게 됩니다. 이렇게 덮는 목재가 있고 덮이는 목재가 있는데, 포켓홀은 덮이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일반적인 스크류 결합 방식은 덮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에 있는 목재까지 연결해 가지고 결합을 만들지만, 포켓홀 방식은 덮이는 부분, 안쪽에 있는 판재에 포켓홀을 만든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나사를 넣어서 바깥쪽에 있는 걸 결합시키는 방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목재를 포켓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금 2가지 방식을 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포켓홀 지구가 없을 때 그냥 바깥에서부터 파일럿 홀을 뚫고 거기다가 나사를 넣어서 바깥쪽 판과 안쪽 판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 2번째 방식은 포켓홀 지그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쪽 판에 포켓홀을 만들고 뚫고 그 포켓홀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판재를 고정시키는, 그럼으로써 상자 모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죠. 근데 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포켓홀을 쓰는 방식과 안 쓰는 방식. 근데 어느 것이 포켓홀을 쓰는 게 무조건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이, 포켓홀을 씀으로써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다만 이런 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생각에는 나은 것 같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사못 결합 부위가 안 보인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포켓홀은. 지금 이거는 이제 작은 상자 모양을 만든 건데, 독립적으로 거실이나 그런 데 놔두는 큰 책장이라든지 그릇장이라든지 아니면은 TV장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만들 때 바깥에서 결합부에 나사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이면 좀 보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사가 안 보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나사못이 박힌 부위를 별도의 목신 같은 걸로 덮고 그걸 또 마감을 하는 그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포켓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안쪽에서야 자국이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자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합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대단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째로는 작업 편의성인데,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부터 나사못을 넣으려면 드릴을 잡고 있는 손 쪽으로 이 결합 부위를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여기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린다. 여기를 작업하고 또 여기를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포켓홀 같은 경우는 안쪽에 결합부 나사못을 찔러 넣는 부위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뒤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한 큐에 작업이 다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자가 작은 상자잖아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뭐 큰 싱크대 정도만 돼도 그거를 막 휙휙 움직이기는 좀 힘들 테니까요. 조금 크기가 있는 가구가 되면 움직이지 않고도 결합부를 다 결합시킬 수 있다,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의 장점은 기존에 만들어진 가구의 구조를 보강하거나 변경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 포켓홀 방식이. 네, 기존에 있던 가구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보강하거나 하기 용이하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작업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납장을 예로 들려고 하는데요. 이 수납장이 지금 문이 여닫이 문이 두 개가 한 칸의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납장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싱크대 상부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가 한 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판이 그 포켓홀로 이 옆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포켓홀 있는 게 보이시죠? 포켓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그냥 이대로 쓰고 있지만 판을 중간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판이 하나지만 가운데 판을 두 개로 쓰고 싶다거나 세 칸으로 나눠서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기 있는 판 자체를 위쪽으로 더 올려야 되겠다, 아래에 더 높은 걸 넣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일반적인 스크루 결합 방식은 이 바깥쪽 케이스에서 바깥쪽에서부터 나사를 넣어서 고정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나사를 썼을 경우에는 만약에 하려면 이 한 칸 자체를 드러내서 작업을 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켓홀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포켓홀만 풀고 자리만 바꿔서 다시 조이면 뭐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한 거죠. 품이 덜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켓홀 방식의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720 프로 지그 자체의 어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720 프로 제품이 기존의 지그들보다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세팅을 했고 그것이 좀 어떤 부분이 불편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K4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R3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R3 모델은 그 목재가 너무 크거나 이 위에 올릴 수가 없을 때, 거치된 어떤 지그 위에 올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 때, 목재가 너무 크거나 넓거나 해서 그럴 때 얘를 갖고 가가지고 목재 위에 이렇게 얹어서 포켓홀을 만드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R3 모델은 같은 포켓홀을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R3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치우고요. K4 모델에 대해서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K4 모델 같은 경우에 포켓홀을 정확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가이드 블럭인데요. 이렇게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멍으로 드릴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드릴이 들어갔을 때 드릴이 제 위치에서 돌 수 있게 드릴이 제 위치에서 돌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가이드 블럭의 높이를 설정을 하면 그 높이에 따라서 설정된 높이에 따라서 드릴이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블럭 옆을 보면 여기 2분의 1이니 1이니 4분의 3이니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것은 인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켓홀을 만들 목재의 그 판재의 두께가 1인치면 1에다 그리고 4분의 3인치 그러니까 미리로는 약 19mm 정도 되는데요. 19mm 정도 되면 4분의 3에다가 그리고 13mm 정도 된다 그러면 약 2분의 1에다가 이런 식으로 놓고 뒤에 있는 이 노브를 조여서 여기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이 노브의 끝부분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블럭이 이제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분의 3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이드 블럭의 높이를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네. 뒤에 이 노브가 이게 길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노브 자체가 이렇게 길었으면 손으로 돌리기 편했을 것 같은데 짧은 데다가 이 집진구거든요. 이것이 이 집진구에 의해서 이 노브의 한 4분의 3 정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위만 겨우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풀고 조이고 하는 게 약간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어쨌든 이 4분의 3에다가 맞춰놓고 가이드 블럭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드릴 비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드릴 비트 설정할 거는 드릴 비트에 이렇게 스톱 블럭이 있는데요. 스톱 블럭 또는 스톱 칼라라고 하죠. 얘를 여기 그 무드 볼트로 육각 무드 볼트로 풀고 조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드릴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 낮게 들어가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K4 시스템, K4 지그를 보면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칼라를 대고 드릴 비트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분의 3이다. 예를 들어 저는 4분의 3을 할 거니까 4분의 3인치 눈금에다 대고 스타 컬러를 대고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분의 3에 맞게 4분의 3인치 두께의 19mm 두께의 판재에 포켓홀을 뚫기 위한 세팅이 된 거죠. 드릴 비트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이 클램프를 가지고 그 목재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얇은 거 이건 13mm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얇은 판재를 넣으면 남죠. 남아서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늘려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약 38mm 정도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두꺼워서 다치질 않아요. 그러면 얘를 풀어가지고 이 클램프 자체를 그 물림폭이 넓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같은 사이즈의 두께, 같은 두께의 판재만 계속 사용을 한다. 그러면 뭐 사실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으면 변경할 여지가 없으니까 뭐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취미 목공인의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판재 두께가 19mm일 수도 있고 38mm일 수도 있고 13mm일 수도 있고 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거를 한번 까먹으면은 일종의 참사가 벌어져요. 뭐 참사는 너무 표현이 좀 심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 지금 그
K4직을 보면 이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구멍은 없는 구멍이거든요. 없는 구멍인데 제가 이 가이드 블럭이랑 드릴 비트에 이 스탑 블럭에 이거를 잘못 설정해서 하나는 가이드 블럭은 너무 낮게 해놓고 드릴 비트는 스타칼라는 너무 깊게 해놓고 해가지고 이 드릴 비트가 끝까지 들어가지고 여기를 파먹은 거예요. 근데 뭐 지그도 아깝긴 아깝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목재는 이제 끝부분이 완전히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어떻게 뭐랄까 재생 불가한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K4지그를 가지고 여러 두께의 목재를 이용하려고 할 때 세팅을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을 시키면 뭔가 목재가 상하거나 아니면 지그가 상하거나 제대로 된 포켓홀 결합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점, 그 점이 불편한 점이었고, 그리고 K4지그의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은 이 옆에 뭐 받치는 게 없어요. 옆에 받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넓은 보드 같은 거를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넓은 이런 보드에 뭐 포켓홀을 뚫어야 될 때 포켓홀을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합을 할 거면. 근데 뭐 가운데는 그렇다고 치고 한쪽 끝으로 포켓홀을 치우쳐가지고 뚫어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얘가 한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울어지거나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클램핑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또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불편한 점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710 프로 제품을 리뷰를 이제 할 건데요. 상자에 들어있는 그 구성품들을 다 꺼내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본체고, 그리고 양옆에 있는 것이 본체 옆에 붙여서 길거나 넓은 그런 작업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겸 뭐 비트라든지 나사못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입니다. 이것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한쪽 수납함은 비었지만 다른 한쪽은 이렇게 부품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본체를 작업대에 고정시키는 데 쓰이는 클램프고, 그리고 본체와 이 지지대를 연결시키는 데 쓰이는 어댑터가 2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일정한 거리만큼 어떤 작업물에서 포켓홀을 계속 일정한 거리만큼 일정한 위치에 뚫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탑 블럭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2개는 집집용 부품인데요.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는 이 얇은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체에 이렇게 꼽아줍니다. 본체에 꼽고 여기에 직접 이렇게 뭐 꼽아주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어떤 뭐 호스가 집진 호스가 좀 더 넓다. 그러면 이런 어댑터를 껴가지고 또 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집집용 어댑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 그 크레그 그 포켓홀 전용 나사가 들어 있어요. 포켓홀을 뚫어주는 드릴이 있고 드릴에 그 포켓홀에 나사못을 넣는 데 쓰는 6인치짜리 비트와 4인치짜리 비트, 3인치짜리 비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간 특이한 건데 이 칼라의 위치를 조절하는 데 쓰이는 그런 렌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를 적어 놨어요. 이게 시크니스 게이지의 역할까지 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금 이게 18mm 자작합판인데 이것을
위쪽에다 대면 19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9 영역에 들어가는 두께의 판재는 그 가이드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드릴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19mm에 맞게 2분의 1인치에 맞게 설정을 해라 이런 뜻인 거죠. 네, 720 프로 제품 본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K4 시스템, 제가 갖고 있던 K4 모델은 드릴 비트라든지 이렇게 스퀘어 드라이버라고나 해야 될까? 사각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장소가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크래그 지그, 포켓톨 지그용 뭐 드릴 비트와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해 놓는 장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720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본체 뒷면에 이렇게 드릴 비트를 보관하고 또 스퀘어 드라이버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전용 공간이 있고 렌치까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실 걱정 없이 그냥 제대로 위치만 잡아놓고 사용하고 다시 넣고 그러면 포켓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뭐 비트가 없어서 못 한다거나 드라이버가 없어서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깔끔하기도 깔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것은 그 헥스렌치를 시크니스 게이지로 사용한 것처럼 약간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이쪽이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것이고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번에 720 프로 제품과 같이 온 것인데요. 이 스타칼라를 보면 기존의 것들은 없는 그 동그란 뭐 투시창이라고 그래야 될까? 관찰창이라고 그래야 될까? 관찰하는 어떤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새로운 거에는. 거기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 13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19, 38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보통은 그 드릴 비트 스타칼라를 그 세팅하는 곳에다가 대고 세팅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드릴 비트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특정 위치에 아예 마킹을 해놓고 38mm 정도 되는 목재를 할 때는 이쪽으로 해라. 그리고 19mm는 이렇게 하고 13mm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드릴 비트 자체에 마킹을 했기 때문에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크래그 지그, 그러니까 포켓홀 지그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체를 이제 살펴볼게요. 본체는 아까 K4 모델이 제가 불편했던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팅을 가이드 블럭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릴 비트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램프 세팅을 해야 됐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포켓홀을 만들 수 없었다. 이것이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720 프로 제품은 오토맥스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돼서 어떤 두께를 하던 간에 그 두께에 맞게 그냥 알아서 클램핑을 해줍니다. 물론 뭐 아주 두꺼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네, 13mm부터 38mm까지는 그 사이에는 그냥 넣고 이 레버를 내리기만 하면 고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편한 기능이죠. 그리고 K4 모델의 아쉬웠던 점, 옆에 지지대가 없어서 넓은 거는 하기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본체 자체가 옆에 이렇게 본체 자체 옆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날개 같은 부분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넓은 거를 놨다라고 할 때 이 옆에 지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4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체에 달린 이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지지대죠. 전용 지지대를 붙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리고 연결을 해줄 때 여기 지지대에 양 옆에 수납함 겸 지지대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회색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 고리가 바깥쪽으로 가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얘를 돌려서 고정할 수 있거든요. 본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탑블록 역할을 하는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 안에다가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조이면 움직이지 않게 돼 있죠. 풀면 움직이고, 풀면 움직일 수 있고, 조이면 이 부분이 고정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매번 같은 위치에,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매번 같은 위치에 포켓홀을 뚫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집진을 위한 집진구를 연결을 할게요. 집진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일하게 이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고정하라고 준 어댑터거든요. 고정하라고 준 어댑터인데 이 어댑터가 이렇게 껴서 하는 건데, 얘를 사용하려면 작업대 두께가 90mm? 90mm, 그러니까 9cm죠. 약 9cm보다 크면 최대 95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95, 작업대 두께가 95 이상이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이 클램프 자체를.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클램프를 준 거는 고마운 거니까. 그 고마운 건데, 또 95mm 작업대 두께가 95mm 정도 되는 건 또 흔치 않은 일이니까. 루버 워크벤치나 그런 것처럼 일부 워크벤치들이 상판이 100mm가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 빼고는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 뭐 사용할 수 있다고 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이 결합부, 클램프 결합부를 얘에 너무 딱 맞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뭐랄까, 일반 클램프들은 들어가기 어렵게 여기를 너무 납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일반 클램프를 넣으려면 안 들어가서 플런지소라든지 이런 거 플런지소가 타고 다니는 그 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클램프거든요, 이게. 이 클램프를 써야 겨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좀 뭔가 좀 시원치 않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포켓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720 모델에서는 조절을 해야 될 게 드릴밖에 없어요. 드릴 비트밖에 없고, 드릴 비트도 또 여기다 대고할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뭐 13, 19, 38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두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냥 알아서, 클램프도 오토맥스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가이드 블럭 높이도 조절할 필요가 없고, 그냥 드릴 비트의 이 스타칼라만 조절을 하면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직접 해볼게요. 네, 일단 드릴 비트를 13mm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13mm 판재를 준비한 13mm 판재를 자 클램핑을 합니다. 아, 또 이게 안 되네. 그냥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네, 포켓홀이 깔끔하게 잘 뚫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9mm 별도로 작업하는 거 없이 별도로 조절하는 거 없이 이것만 드릴 비트만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깔끔하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 생각에 그 K4 시스템보다 이 집진 시스템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드릴 비트가 새 거라서 이거 자체가 새 거라서 절단면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집진도 엄청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38mm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720 프로 HD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드릴 비트 자체에 그 깊이를 설정할 수 있는 눈금을 마킹을 했다는 거, 그리고 드릴 비트라든지 이런 비트라든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게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점, 그리고 오토맥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사용하는 두께 13mm에서 38mm 사이에 어떤 걸 갖다 놓더라도 적당한 압력으로 잡아준다는 점, 그리고 집진도 굉장히 잘 된다는 점, 지지대도 있어서 좋다는 거, 여러모로 다 좋은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끝부분 작업대에 연결하는 부분이 그 작업대가 두꺼운 경우에는 쓰기 어렵다. 그리고 대체할 만한 것도 사실 없어 보인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 같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K4 시스템의 부분은 K4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널쩍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널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 일반적인 클램프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마치 전용 클램프만 쓰라는 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는. 그런데 뭐 그 작업대가 그렇게 두꺼운 것이 흔하지, 그러니까 루보 워크벤치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100mm 넘어가는 작업대가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클램프까지 주니까 좋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정말 괜찮은 지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K4 지그를 15만 원에 샀던 걸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싼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포켓홀 지그 그 이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포켓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셨던 분들이나 포켓홀 지그 새로 나온 그 720 프로 제품이 어떤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좀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